안녕하세요. 고품격 역사 채널 꿀잼 뉴비TV입니다. 자, 오늘은 10분 중국사 27번째 시간 명나라의 흥망입니다. 자, 부제는 요즘 유행어죠. 정치 문제 있어? 자, 그러면 오늘도 들어가기 전에 인물을 한 명 소개해 드릴게요. 탕화라는 인물입니다. 탕화는 주원장의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우리가 무슨 알 친구라 그러죠? 남자들만 있는 거. 그런데 이 탕화가 이 주원장을 홍건군에 가담시키는 아주 큰 일을 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주원장을 따르며 옆에 남아서 활약을 하다가 결국 명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원장은 사람을 마구잡이로 숙청을 해버렸죠. 친구라고 봐주고 자기 옆에 오래 있었다고 봐주는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화는 유연한 처세로 끝까지 살아남아서 생존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 탕화처럼 유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얼굴의 주원장입니다. 왼쪽도 주원장이고요, 오른쪽도 주원장입니다. 누가 진짜 주원장일까요? 역사는 기록을 보면 아마 주원장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긴 대로 성격도 굉장히 괴팍하고 잔인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반대로 오른쪽 주원장은 굉장히 인자하죠. 이 그림에도 일화가 있어요. 이렇게 인자하게 그린 화가는 요즘으로 치면 포토샵이죠. 포토샵은 아니니까 사진은 아니니까 초상샵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린 화가는 상을 받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들게, 그러니까 턱이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막 흉폭하게 생긴 이런 그림으로 스타일로 그린 초상화를 그린 화가는 벌을 받았다는,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 돼요. 좀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자기 외모를 좀 이렇게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이면 눈치를 좀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홍무제 주원장의 숙청입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명을 건국한 주원장은 이제 공신들을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크게는 1차 호유용이라는 인물, 2차 이선장, 3차 남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숙청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 이선장은 자신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에요. 유비로 치자면 제갈량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숙청을 피하지 못했고요. 남옥 같은 경우는 서달의 처남인데요. 서달 역시 주원장을 오랜 세월 보필한 공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달도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요. 서달이 종기가 나 있는데 주원장이 고기를 보냅니다. 근데 종기에 안 좋은 오리고기를 보내네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오리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서달은 눈물을 흘리면서 오리고기를 꾸역꾸역 다 먹고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은유적이죠. 눈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종기 났는데 오리를 왜 보내? 영감탱이 되게 눈치 없네 이럴 텐데, 이 서달은 이거 나 죽으란 얘기구나. 내가 죽어야 내 가족이 안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리고기를 먹어버렸던 겁니다. 삼국지 보면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있죠. 뭐예요? 조조가 순욱에게 음식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순욱이 뭘 보냈나 싶어서 밥그릇을 열어보니까 그릇 안에 음식이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조조가 순욱에게 너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것을 안 순욱은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조는 크게 후회를 하게 되죠. 자, 이 세 차례에 걸친 숙청으로 사망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궁예 알죠? 궁예.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알죠? 근데 이 궁예도 이 주원장과 비교하면 굉장히 귀여운 거예요. 자, 10만 명이 전쟁이 아닌 주원장의 변덕으로 인해 죽었던 겁니다. 자, 주원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결국 큰아들 주표 때문이었어요. 주원장은 자신의 명나라가 적장자 승계가 확립되는 나라가 되길 바랬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 주표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주표는 토끼처럼 애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공신들을 마구 죽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느 정도 작업을 해놨는데 이 주표가 병으로 병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원장은 다른 아들이 아닌 주표의 아들이었던 손자 주윤문에게 제위를 넘겨주려고 해요. 황태손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윤문 역시 아버지 주표를 닮아서 애가 토끼처럼 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 원장이 눈에 쌍불을 켜고 신하들을 마구잡이로 죽였던 겁니다. 왜? 이 주윤문이 나중에 나라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잔인했어요. 잔인하고 굉장히 살벌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은 매일 목숨을 잃을까봐 겁에 질려서 출근을 해야 하고요. 사직 같은 거 하면 어떻게 돼요? 주 원장이가 그래요. 너 지금 나 엿먹이려고 지금 사직하는 거지 이러면서 아닙니다 이러면 뭐가 아니야 이씨 이래가지고 막 그 몽둥이로 패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이면 그것을 가죽을 그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막 궁궐에 전시하고 그랬어요. 그 다른 신하들 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그 회사 생활하는데 뭐 이 과장이랑 친하게 지내는데 갑자기 그 사장이 이 과장 그 인형으로 만들어가지고 회사 그 현관에 전시해놓고 이러면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다녀야 됩니다. 이 주 원장은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문자의 옥이라 그래가지고 이 주 원장이가 약간 이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빛광자 있잖아요. 빛광자 이게 맞나요? 빛광자를 쓰면은 그 문서에다 빛광자를 써놓으면 주 원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너 이거 스님은 머리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너 옛날에 내가 스님이었다고 나 놀리려고 엿먹이려고 이 글자 썼지 이러면서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이때 신하들이. 자, 문제는 근데 그렇게 막 죽여버리니까 명나라의 인재풀이 붕괴가 돼버려요. 그리고 외적이 침입을 하는데요 이 막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자신이 이렇게 후계자를 위해서 많은 숙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난의 변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바랬던 적장자 승계의 원칙은 지켜지지가 않게 됩니다. 자, 일화가 있는데요. 주 원장이 하도 신하들을 죽이니까 그 태손이었던 이 주윤문이 나중에 2대 황제 검문제가 돼요. 주윤문이 와서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부디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러니까 주 원장이가 이런 말해요. 야, 윤문아, 내가 황건족 생활 17살 때부터 했다. 그런데 그때 황건족 한 놈 100명이면 지금 나만큼 사는 놈 나밖에 없어. 그럼 난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느냐? 나보다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이선장이 같이 배신한 새끼들 다 죽였다. 그 앞에 그 가시몽둥이 하나 찔러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시몽둥이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윤문이가 들 수 있겠습니까? 이 토끼처럼 이쁨 받고 살은 애가 이 가시몽둥이 손을 쥘 수 있겠어요? 못 쥐겠죠. 그러니까 주 원장이가 이런 말을 해요. 권력이라는 것은 그 가시몽둥이를 잡고 휘두르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난 널 위해서 지금 가시를 빼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자기가 공신들을 죽이는 게 네가 가시몽둥이 휘두르는데 그 가시를 빼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 그렇게 숙청을 해놓은데요. 이제 그 주 원장이는 사망하고 검문제가 2대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검문제 입장에서는 이 숙부들이었던 주 원장의 다른 아들들 있잖아요. 이들이 자기에게 위협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왕자리를 뺏기 시작해요. 그 삭탈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나라 지방에 연왕 넷째 아들 주체가 있었는데요. 주체가 생각할 때는 요거 앉아서 당할 바에 한번 난을 일으켜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난의 변이고요. 139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주체는 내 밥그릇 내가 챙긴다는 거예요. 자, 정난이란 말은 바로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 수양대군이 뭐죠? 개우정난 그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난의 변을 일으키는데요. 자, 주체를 왜 연왕이라냐면 주체가 이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과거 전국시들이 연나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북경을 연경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 이유가 연나라의 수도라는 얘기예요. 자, 북경 여기에 주체가 있었고요. 주윤문은 당연히 어디죠? 남경이 있죠. 명나라는 수도가 남경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여기 있는데 이 주체가 정변을 일으켜서 이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눈치 없는 이 주윤문이가 큰 실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나는 숙부를 죽인
그런 포악한 황제로 남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정규군이라고 하나요? 이 황제의 군대가 그 사이가 저하돼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체는 뭐예요? 주체는 목숨 걸고 덤벼든단 말이에요. 왜? 난에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황제의 군대는 얘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황제라는 사람이 한가롭게 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우리 숙부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휘관이면 주체를 향해 화살 한 발 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막 창병들 돌격시킬 수 있나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다가 주체가 죽어버리면 황제가 야 너 난 진압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할까요? 야 그 숙부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 이러면서 벌을 줄까요? 자,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뒤로 꽁무니를 내빼니까 이 죽자 살자 달라드는 이 연항 주체를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주원장이 많은 사람을 숙청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이 주체를 이길 수 있는 장군도 없었던 거예요. 주원장의 생각과 완전 반대로 가버린 거죠. 자, 그렇게 건문제를 쫓아내고 3대 주체가 황제가 오르니 이 사람이 영락제예요. 영락제는 북경으로 천도를 합니다. 왜?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남경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태조 주원장은 쇄국주의였어요. 우리 명나라는 평화롭게 산다 이거였는데 주체는 아니다. 우리 명도 그 오랑캐 원나라처럼 큰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래서 팽창주의를 펼치게 됩니다. 그 결과 몽골을 원정하게 되고요. 그 베트남도 이 명나라에 잠깐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라는 자신이 아끼는 이 환관을 보내서 해외 원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영락대전을 편찬하게 되죠. 자, 이것은 영락제의 그 업적이지만 문제는 이 영락제도 실수를 해요. 유일무이한 10족 처형을 하게 됩니다. 방효유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자기와 함께 일하자는 했지만 방효유는 거절합니다. 우리가 성산문이나 이런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수영대군은. 이게 이 방효유도 주체를 거절한 거예요. 역적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화가 난 그 영락제가 10족을 멸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3족을 멸한다, 9족을 멸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건 친족이에요. 친족인데 10족은 뭐냐면요. 10족은 친구, 스승, 제자 이런 사람을 10족이라 그럽니다. 이 10족을 이 방효유가 보는 앞에서 막 죽여버려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주원장을 닮은 거예요. 아버지 주원장과 아들 주체가 합심해서 이 텐텐 클럽에 가입한 거죠. 아버지는 10만 명 죽이고 아들은 10족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정화를 아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화는 굉장히 훌륭한 환관이었지만 이 시대 이후부터 이 환관들이 발화하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명나라는 이 환관들이 설치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하는 나라가 됐거든요. 자, 보시면 이 사람이 정화인 것 같네요. 얼굴에 수염이 없죠. 환관은 수염이 없어요. 뭐가 없으면 수염이 없어요? 자, 이건 퀴즈예요. 자, 정화의 해외 원정로입니다. 자, 이렇게 갔는데 아프리카까지 갔네요. 자, 중화 사상에 이제 중뽕을 심하게 맞은 사람들은요, 뭐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뭐 어디까지 갔는지는. 자, 이 보시면 일단은 이게 근데 대단하긴 한 게요. 이 검은색 배 보이죠? 범선. 이게 콜럼버스의 범선이에요. 콜럼버스의 범선이면 이 정화의 배 크기는 이 정도예요. 대장선 크기가 굉장히 큰 규모였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진으로 보면 이런 형태로 해외 원정을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 중화 사상의 이 함정이 이런 거예요. 과거 식민지 대영 제국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는 상품 시장, 그 다음 원료 생산지, 뭐 이런 개척의 의미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데 이 정화의 해외 원정은 중화 사상에 박혀 있다 보니까 가서 그냥 조공무역 루트를 캐는 거예요. 근데 조공무역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사실 남는 장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가오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국력에 막대한 낭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해서 더 많은 부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명나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일종의 그냥 쇼맨십으로서 많은 국부 유출이 돼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영락제의 시대가 끝나고 6대 황제 영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또 큰 일이